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7299님이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시선집중 들으면서 출근 준비하는 중인데 퇴근하고 싶네요. 저도 퇴근하고 싶어요. 일단 출근부터 하시고요. 네, 저는 출근했으니까요. 퇴근해도 될까요? 네, 이 방송 끝나고 하세요. 네. 김윤경님, JB 금요일이라 그런지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파이팅 하세요. 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멘트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원기 충전해야 되는데. 제발 주말에 하고 오세요. 몇 년째 듣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가요?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예. 올리브님, 안녕하세요. 휴가라 집에서 여유롭게 시선집중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휴가인데 왜 댁에 계세요? 놀러 가셔야지. JB가 그런 말 할... 근데 집 나서면 고생이죠. 그죠? 네. 집이 제일 편하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집에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그냥 그 휴가비로 에어컨 전기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빵빵하게 틀으신 다음에 편하게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집에서도 사실 하면서 놀 수 있는 게 엄청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런 면에서 궁금해지네요. JB 주말에 주로 집에 계시잖아요. 뭐 하세요, 주말에? 주말에 그냥 뭐 책 읽고 야구 보고 올림픽 보고 그러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원기 충전하시고요. 파이팅.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이 병원에서 모든 환자분들이 듣도록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병원이 피서지네요 하셨는데 어디가 또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막 틀으셔도 되나? 약간 걱정되는데. 예. 저도 양심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뭐 다른 분들이 뭐 꼭 항의를 안 하시면 뭐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는데 네. 좀 약간 걱정은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얼른 쾌차하시기 바라겠고요. 0666님, 한 달 전쯤에 합격 기원 받았던 3년째 취준생입니다. 오.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되네요. 그렇죠? 합격했으니까 연락하신 거겠죠. 당시 원하는 것에 합격은 못했지만 더 좋은 곳에 합격해서 어제 생애 첫 출근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김종배 선생님의 합격 가호가 합격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월급 타시면 연락하세요. 네. 왜요? 제 덕분이래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경력금을 쏴줘도 모자랄 판에. 네. 0666님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날이 네. 짱짱하게 펴시기 바랍니다. 펴질 겁니다. 네, 제가 반성해야 될 촌철이 도착했네요. 뭔데요? 홍기용님, 시작부터 어른 놀리고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제 입에 어르시네. 날도 더운데 지금.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네, 방송의 일부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현, 이혜민, 윤종호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실까 봐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른 뉴스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줄여서 코바코라고 부르는데요. 네. 코바코 사장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최초로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뭐 두 사람 다 여기서 뭐 이야기하기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한 사람, 민영삼 사장의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코바코 사장으로 내정됐다라고 하는 설은 그 전부터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 코바코 지부가 6월 13일이었습니다.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치 낭인, 막말 유튜버를 사장 후보로 추천할 수는 없다면서 그는 제대로 경영을 해본 적도, 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쌓은 적도 없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임명했을까요? 자, 먼저 전제할 점이 있는데요. 민영삼 사장의 경우
그 인사의 주역은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도 전부터 내정설이 나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인사의 주역은 용산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영삼 사장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민영삼 사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요. 지난해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특보로 임명됐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편과 유튜브 등에서 민주당 공격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2017년 1월 TV조선에 출연해서 김정숙 여사를 두고 나쁘게 보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 이렇게 비호감일 수도 있다고 공격을 한 바가 있었고요. 지난 6월에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개구리가 죽기 전에 다리 쭉 뻗잖아요. 하더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금년 정기 국회 때까지 다리 쭉 뻗다가 찍 하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두 가지 점을 묶으면 민영삼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방송 전사쯤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 인사에 배어 있는 코드와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른바 방송전사를 코바코에 보내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노조는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코바코는 MBC, KBS 등의 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정파적일 수도 없고 대결적이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른바 방송전사를 보내서 도대체 어떻게 영업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까? 영업 전사도 아닌데. 네?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색, 무풍지대로 남겨놔야 할 코바코에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래놓고는 방송 공정성을 운운하는 건 뭐다? 자기 모순이요, 자가 당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기는 3년이고 2027년 7월 31일까지라고 하던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신데 해오르님 이런 촌철 남겨주셨어요. 방송계가 쑥대밭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쑥은 맛있기라도 하죠. 민영삼 사장의 옛날 유튜브 발언을 저희가 지금 잠깐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야당만을 또 비판한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달에도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때 여당 전당대회가 한창이었는데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후보자가 거짓말을 엄청 잘하더라. 유튜브 프로에 부탁했다. 비대위원장 때는 더 했다. 종편에서 활동하는 현직 기자도 한동훈 후보자랑 소통하면서 나한테 사람도 보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신을 코바코 사장으로 내정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용산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우경화 인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관계자 워딩 잠깐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민영삼 전 특보의 경우에는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했을 만큼 당원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정부 차원에서 민심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JB의 지금 정리에 의하면 어쨌든 인사는 용산에서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968 하나님, 인사가 만사인데 뭘 기대하고 한 인사일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링님은 근데 뭐 방송 광고, 방송사 사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마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를 빗대서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리품으로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의 공적을 사서 만약에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방송 공정성이 뭐냐 하는 얘기를 입에 올리지는 마라. 그러면 최소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 후 어디로 가는 건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 연장 방송 언론 어때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언론 어떤 건가요? 궁금한데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자 반발 여론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네. 강제동원 전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성 표현이 빠졌다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했었습니다. 이에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이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일본과 협의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도광산 전시시설 개설 관련 부분은 전시물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는 의미고 전시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자들이 전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의미냐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니까 한일 간 협의가 다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또 국어 실력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뭐 테스트를 한다니까 테스트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안지를 내겠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영 꽝이었지만 국어는 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내야 됩니까 답안지? 상태와 내용은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의 뜻이 엄연히 다릅니다. 다르죠. 전시물의 상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간 배치와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전시물의 내용이라고 하면 설명문의 경우라고 보면 될 겁니다. 따라서 강제성 표현과 직결되는 건 전시물의 내용이지 상태가 아닙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국어 상식에 기초해서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봅시다. 아니 일종의 살라미 전술인지 조금씩 말을 비틀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상태와 내용을 짚었지만 하나 빼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시의 어떤 속성이 뭡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가 아무리 말을 비틀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직접 보면 일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보고 와서 외교부에 캐물으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대답 준비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전시물 상태가 어떤지 보고 와서 쓴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네. 많이 나왔죠. 네. 강제동원 표현 없고요. 이 전시시설조차 사도광산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답변이 나왔어야죠. 아까 저는 우리 외교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한 단어 맞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안 갔다 오신 걸까요? 아니 근데 사진 다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넘어가죠. 6587님 국어 테스트 실력이 아니라 인내력 테스트인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냥 뒤에 말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한일 간 협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건 대답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여지는 남겨놨는데 여지는 조금씩 남겨놓으면서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앞걸음질 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요. 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모두 73건의 2024년 7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49명이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취업 가능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 확인해 놓고 시선을 여기 한번 집중해 봅시다. 대통령 비서실 퇴직 행정관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에 퇴직한 선임 행정관 4명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SRB 상임 이사, 우아한 형제들 고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놀부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요. 올해 6월 퇴직한 행정관은 쿠팡 이사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취업 가능 여부 판단의 근거는 업무 관련성입니다. 왜 이걸 따지느냐? 퇴직 공무원이 이른바 전관으로서 기업의 로비스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은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밀접한 관련성보다는 포괄적 관련성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를 대관, 그러니까 그 정부를 대하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토토로님이 진짜 취업 맛집은 대통령실이었네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지금 직무 관련성을 지금 따진다 그랬잖아요. 업무 예. 관련성. 예. 근데 지금 같이 보니까 같이 심사 대상에 올랐던 지난 6월에 퇴직한 경찰청 경위, 그다음에 경찰청 경무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 이런 분들은 각각 손해보험사 사고조사역 그리고 이든텍 전문 경영인 그다음에 경농 자문역 취업 제한 자문역 이런 데는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산 출신 5명은 모두 지금 제가 아까 쭉 불러드렸잖아요. 네. 모두 뭡니까? 임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임원의 업무는 뭐겠습니까? 역시 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포괄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돼가지고 그러면 정부를 만약에 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이나 행정관으로 일했던 그 과정에서는 특정 업무, 특정 부서만 상대로 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곳을 상대로 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작용을 할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포괄적이라는 단어에 이런 함정이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규원 님이 저희 프로 들으시다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니 제이비 고구마 주셨으면 동치미도 주세요. 동치미는 겨울에 드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여름입니다. 이렇게 좀 피해 갑시다. 네, PD가요. 동치미는 못 드리고 아이스 커피는 한 잔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동치미 국물 팔긴 파는데.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980원인데. 네, 뉴스 전해주시죠. TMF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국 소비자 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액이 지급됩니다. 괄호 열고 위메프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보낸 뒤에 URL을 클릭하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을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괄호 열고 T몬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이버를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한 후에 네이버 계정을 입력하도록 요구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한번 당해본 입장에서 참 낭같지 않은 일인데요. 아무튼 두말하면 잔소리고 하여간 이 말씀 꼭 드려야겠는데 꼭 나쁜 쪽으로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빠른 사람들이 있죠. 예, 꼭 이쪽으로만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게요. 이 사람들 속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양심에 털이 얼마나 나 있는지. 거의 우거진 숲 수준인 이걸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아니 근데 가만히 따지면 또 볼 것도 없죠. 뭐 이 행위 자체로 이미 다 뭐 판명 난 거나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렇죠. 양심은 민둥산 수준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른바 측은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측은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아무튼 하루빨리 찾아내서 좀 확실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스미싱 범죄자 찾아서 처벌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종 있긴 있었을 텐데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다.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서 그들의 불법 수익을 몰수했다는 소식을 좀 들어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게 동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헤어룸님이 아무튼 문자 오면 열지 마세요, 여러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냥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기꾼들 잡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근데 무심결에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이비가 한번 당했거든요. 무심결에. 홀로 여름님, 종배형 당하셨어요?라고 물어주셨는데 당하셨습니다. 뭘 또 확인 질문 들어가요. 또 아픈데. 이렇게. 네, 그래서 핸드폰도 바꾸셨죠. 아, 피 같은데도. 이미라님, 네. 그 좋은 머리 제발 좋은 일에 씁시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양심껏 좀 삽시다. 양심껏. 도대체 얼마나 더 먹겠다고. 양심껏 좀 삽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